네, 질의하세요. 장관님, 예. 고생 많으시죠? 예, 참 우리 대한민국 이 현실이 기가 막힙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고 사법정의를 구현해 나가야 될 우리 법사위 현장에서 맨날 정말 이상한 일들이 너무 발생하고 또 거기에서 또 이 진행 자체도 참 황당하게 돌아가서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자, 우리 이번에 그 비리 검사라고 하면서 탄핵 소추를 받은 그 검사들이 계시죠? 예, 뭐 민주당 전당대 돈봉투 수사를 했다는 김영철 검사, 이재명 대북 송금 관련 수사를 했다는 박상용 검사, 대장동 사건 수사했다는 어미준 강백신 검사, 이분들이 탄핵 소추 받았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도대체 이게 수많은 검사 중에 이분들을 한 이유가 뭡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권력자의 부패 범죄를 수사했다 이런 이유로 또 이 다수 절대 다수 민주당에 관련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검사 열심히 수사하던 검사에 대해 탄핵 소추를 한 거, 이거야말로 명백한 입법권의 남용이자 정치 보복 아니겠습니까? 참 답변하시기 곤란하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죠? 이런 일로 인해서 후배 검사들이 자기의 일을 온당하게 처리 못할까 두렵기도 하고, 이로 인한 정치적 중립성이 고도로 유지되는 사건 처리에 주저할까 두렵기도 합니다. 예, 정말 우리 법무부 수장으로서 답답하실 텐데요. 자, 이게 지금 이재명 수사검사 대상으로 탄핵 소추를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결과적으로 뭘 노리는 거겠습니까? 탄핵 의결이 이제 다수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최종 헌재소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분들이 직무 배제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안동환 검사 252일 만에 복귀했어요. 무죄. 그건 뭐 각하죠. 또 이정섭 검사 309일 만에 복귀했어요. 이 중요한 사건을 다룬 이런 분들이 정치적인 어떤 압박과 탄압으로 직무에서 배제돼서 정상적인 수사가 방해받고,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사법방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로서는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정도죠. 거기에다가 또 이해 충돌 소지까지 있다는 겁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그 피의자인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수사를 하던 이분을 이렇게 탄핵 소추하면서 그 안에 탄핵 안에 공동 발의에 당사자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충돌 원칙 이거 위반 아닙니까?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제가 좀 실명을 거론하긴 뭐하지만 또 이거 지금 이재명 우리 대표는 또 이 대장동 대북송금 관련해서는 당사자예요. 근데 이분들도 공동 바로 발의 명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명백한 이해충돌 아닙니까?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네, 너무 어이가 없죠. 자, 거기다가 이게 또 탄핵 소추의 근거가 뭔가를 한번 따져봤어요. 하나하나 정말 들여다 봐도 정확한 근거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언론사의 애매모호한 이런 기사,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실제 관련된 어떤 객관적인 사실조차도 소명되지 않는 이러한 근거를 갖고도, 심지어는 우리 동료 의원께서 무슨 루머, 대변 루머니 이런 걸 갖고서 또 하셨는데 또 아니라고 좀 얘기하시는데, 이런 것도 탄핵 소추 근거로서 제시가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이게? 예? 야, 그래 결과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헌재소의 기존에 이런 그 탄핵안에 대한 판결이 결국은 이 사유를 보면은 탄핵에 이를 정도 중대하지 않은 그런 사유, 또는 탄핵 사유가 불특정된다 이런 사유로 기각이 됐어요. 이미 기존의 사건도 그렇고 지금 새롭게 탄핵 소추한 안도 저희들이 엄청 따져봤잖아요. 심하게는 우리가 서울교도소 그 바쁘신 분들 그 구치소를 찾아가서 검증을 했더니 사실과 다른 것만 밝혀졌어요. 아까운 이런 법사위에 국민 민생 법안 처리해야 될 이 국회 법사위가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지금도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세우고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고, 또 이런 관련된 정책 우리 이번 국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지금 어제도 대법원을 상대로 이재명 방탄 이런 국감처럼 오로지 이재명에서 시작해서 이재명으로 끝나요. 오늘도 네네 뭐 김건희 여사를 뭐 음해하는 그런 식의 질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재명은 우리 대표를 두둔하는 이런 발언이 계속 여기서 레코드 반복해서 틀듯이 이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 현실에 대해서 참 제가 스스로 참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을 지도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각 개인 검사들이 이런 탄핵을 당함으로 생기는 명예감에 대한 상실이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엄격한 자료와 증거를 갖추어서 탄핵이라는 부분을 판단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 저 1분 좀 더 쓰겠습니다. 예, 장관님, 우리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그리고 또 야당에서 거대 야당이 검수완박을 하겠다. 그러면서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많이 훼손시킨 바가 있었죠. 검수완박. 일부 부서가 폐지됨으로써 수사에 지장이 조금 생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많았죠. 금융증권합동수사부를 이게 또 폐지함으로 해서 뭐 관련된 중대범죄가 굉장히 방치되는 가운데 많은 국민적인 피해가 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미 통계적으로 나와 있죠. 분석된 게 있으시죠? 예. 거기다가 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특별수사본부가 또 이게 폐지가 되면서 얼마나 많은 이런 또 우리 사회 마약 이런 사고의 위험이 커졌습니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기관이 좀 더 많은 고려와 검토를 가지고 통폐합이라든지 없애는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로 특정의 수사부서를 없애거나 여러 가지 조치를 했을 때에 생기는 부작용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작용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검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만 그렇지만 검찰이란 제도와 검찰이란 기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셔서 좀 더 좋은 모습으로 검찰이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야당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그리고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수사 대상으로 적시해서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을 제출했고요.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명 상설특검법에 대응하는 국회 규칙을 개정하는 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2명, 국민의힘에서 2명 특검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국민의힘은 그 추천권이 배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야당에서만 추천권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설특검도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이고 또 특별검사는 기본적으로 보충성을 가지고 있는데 상설특검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의힘 여당의 특별검사 추천권이 배제된 상태로 만약에 규칙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저는 그 규칙은 결국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 상설특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특별검사 추천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권한쟁의 심판도 가능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특별검사를 어떻게 추천하는지는 이 규칙에 보면 조문이 아주 간단합니다. 교섭단, 제1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한다. 저는 이 조문을 그냥 법조문에 넣었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특별검사에 있어서 그렇게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데
그러면 국회에서 4명을 추천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추천할지가 결국은 그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핵심입니다. 그것을 법에서 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정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제도는 그것을 한번 만들면 거기까지.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 유지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것을 구부려 놓으면 결국은 그거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수당이 규칙을 개정해서 여당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배제하고 사실은 야당이 원하는 특검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면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음은 물론 이렇게 상설특검이 운영되게 된다면 결국은 특별검사의 특검의 보충성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 전부 다 상설특검으로 운영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치적 사건이 있어서는 공수처를 왜 그렇게 설치하려고 했었는지 공수처 무용론이 나올 것이고 결국은 검찰의 권한은 결국은 상설특검으로 계속 옮겨져 가서 결국은 특검의 보충성도 저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규칙안이 통과가 된다면 저는 이 상설특검법에 아까 말씀드렸던 위임조항 자체가 위헌이거나 아니면 그 규칙안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의 특별검사 추천 권한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와 같이 상설특검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 특검법들이 제2요구에 막히고 있기 때문에 이를 우회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 맞추어서 이렇게 규칙을 개정한다면 결국은 언젠가는 다수당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또 여야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수사 요구안이 들어온 이 세 사안에 대해서 또 특정인에 대해서 어떤 이런 요구안이 들어왔고 규칙 개정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가 이와 같이 왜곡되고 변질된다면 결국은 저는 늘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꼭 이 사건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리고 또 특정인에 대한 사건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와 같이 변질시켜 놓고 야당에서만 아니면 특정 정당에서만 특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한다면 결국은 계속 특검이 상설특검이 악용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1분 더 사용하겠습니다. 네. 이 말씀은 이 정도 드리고요. 오늘 그 업무 현황 보고한 거 보니까 45페이지에 마약 범죄에 대해서 마약 사범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미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거의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마약 범죄가 급증할 뿐만 아니라 그 마약 범죄에 연루되는 연령도 매우 낮아져서 이제 청소년에게까지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대응책을 보니까 뭐 수사 그리고 모니터링 강화, 수사 치료 연계, 그다음에 재활 강화, 관리 강화 이렇게 여러 단계에 의해서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관리와 수사가 필요하고 연계된 업무들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장관님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이 마약 청정국의 질을 다시 되살리고 마약 범죄에 대해서 강력 대응하고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 혹시 마약청의 신설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 않는지 장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 국가에서 이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하게 접근을 해서 보다 효율적인 수사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약 자체가 지금은 국제화되고 점조직화되고 또 다른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범죄가 되었습니다. 어느 한 기관에서 맡아서 수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다음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공소유지하는 것도 여러 가지 힘을 합쳐야만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모양으로 이 수사기구를 만들면 좋을지 많은 고민을 하고 의원님들께도 좋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